혹시 같이 있을 때 좀 외로움을 느끼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나와 공감할 생각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사람. 그런 분들이 있으실 때 혹시 한번 물어보시면 좋습니다. 어제 몇 시간 잤어? 이렇게. 이유가 뭐지? 왜냐하면 그런 말이 나오게 하는 사람은요. 진짜 잠을 못 자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미국과 이스라엘의 연구진들이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양국의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데이터를 쭉 모았습니다. 응급실은 야간에도 근무를 하잖아요. 의사들이 야간 근무할 때랑 주간 근무할 때 진통제를 얼마나 처방을 하는지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환자들에게 진통제 처방한다는 거는 의사가 환자들의 고통을 충분히 공감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데이터를 봤더니 야간 근무할 때는 주간 근무에 비해서 진통제 처방 수준이 확 떨어집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WHO의 권고 수준보다 낮은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프다는 걸 전혀 공감하지 못한다는 거죠. 오, 진짜요? 자, 이번에는 조금 더 직관적이고 그리고 약간은 잔인한 실험인데요. 실험 참가자들을 부른 다음에 하룻밤을 아예 못 자게 합니다. 그 다음에 질문을 던져봤어요. 예를 들어서 급하게 출근하는데 누군가가 갑자기 길을 물어본다면 어떻게 하겠냐? 급하게 출근을 하신다고 해도 누가 갑자기 길을 물어보면 대답해 주시죠? 네. 대답은 다 할 수 있죠. 근데 참가자들이 하룻밤을 못 잤더니 안 해요. 대답을 안 해줘. 길 물어봤는데 대답 안 해줘. 어떤 기분인지 알 것 같긴 해요. 어떤 기분인지 알 것 같아요. 잠을 못 잤을 때 성격이 꼬이는구나. 말 한마디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기분. 그냥 아끼고 싶은 거야, 그냥. 그래서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낯선 사람이니까 그런 거 아닐까? 아니요. 낯선 사람이든 친한 사람이든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잠을 잘 못 자면은요. 우리 뇌에 있는 사회인지 네트워크라는 부분이 활성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사회인지 네트워크라는 게 뇌의 여러 영역으로 구성된 일종의 회로인데요. 이 사회인지 네트워크가 잘 활동을 하지 않으면, 작동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 운전하다가 일어나는 어떤 폭력적인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좀 그런 그러니까 분노 조절을 좀 어려워하는 경향들이 더 두드러져서 좀 폭력성이 많이 커지는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때 왜 화가 나냐면 예를 들어서 나도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운전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해 보면 화가 안 나는데 뭐야 이렇게 나는 왜? 정확히 어떤 말인지 풀로 해주실 수 있습니까? 카메라 끄고 하겠습니다. 카메라 끄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분노 조절도 잘 안 되게 되고요. 게다가 심지어는 소시오패스처럼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무섭다. 왜냐하면 이 사회인지 네트워크라는 게 다른 사람들의 심리적인 상태,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지금 뭐가 필요한지,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이런 걸 살펴보고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줘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작동을 안 하면 당연히 공감도 못하게 되고요. 그러네요. 심지어는 그냥 온정적인 도움 이런 것도 잘 주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민주사회 시민으로 살아가려면 사회적인 참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잠을 잘 자지 못하면 근데 이것도 잘 못하게 됩니다. 아주 재밌는 실험인데 이제 표준 시간대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표준 시간대는 꽤 넓으니까 가장 동쪽에 사는 사람들은 아침에 해가 일찍 뜨죠. 가장 서쪽에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 대략 계산을 해보면 가장 동쪽에 사는 사람들의 수면 시간이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짧아집니다. 해가 너무 일찍 뜨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미국과 독일에서 아주 대규모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 봤더니 개인적인 행동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하는 시간, 먹는 시간, 일상을 보내는 시간 이런 거에는 영향이 없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투표율이 떨어집니다. 참여를 안 하는구나. 그건 신기하다. 투표하려면 자기의 시간과 에너지 투자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저것 해야 될 일 많지만 가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고민도 많이 해야 되고요. 이런 걸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동참하는 비율이 낮아집니다. 신기하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소중한 잠을 아예 자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예 안 자면? 잠을 아예 자지 않는다. 실제로 기네스에서 여기 도전한 소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랜디 가드너라고. 안 자는 거예요? 1965년이었고요. 이 당시에 17살 고등학생이었는데
이 실험을 하려고 264시간, 264시간이요? 그러면 며칠이야? 10하루 동안 안 자고 버틴 겁니다. 10하루 동안. 독하다. 아 진짜. 저 왼쪽 사진 눈이 어디 보고 있는 거야? 그 눈이 어디 보고 있는 눈 뜨고 자고 있는 거야? 아, 지금 이런 거 굳히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면 뇌파가 달라지거든요. 그치 뇌파가 눈 뜨고 달라. 잘 수가 없겠구나. 진짜 저 정도 되면은 집 전화번호도 생각 안 날 것 같지 않아? 그래 그럴 것 같아. 비밀번호라든지. 실제로 그랬습니다. 3일째 됐을 때 우울하다고 얘기했고요. 네. 어떡해요. 그다음에 굉장히 예민해지고, 그다음에 까칠해지고, 화도 많이 내고 이렇게 됐죠. 아마도 전전두엽의 제어 기능이 잘 작동을 안 하니까 그렇게 됐을 거고요. 5일째는 조현병 증세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방향 감각 잃어버리고 편집증, 피해망상 이런 증상이 나타났어요. 실제로 라디오 방송 진행자가 나 잡으러 오는 것 같다고 굉장히 무섭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 전에는 그럼 잘 잤을 때는 그런 게 그런 일이 없었죠. 아 진짜요? 네네. 그리고 일주일 지났을 때는 운동 기능이 상실이 되고요. 발음도 잘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일째 아무런 감정이 없는 인형처럼 됐어요. 그래서 중단시켰던 거죠. 랜디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뇌를 막 사포로 긁는 듯한 느낌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무섭다. 물론 다행스럽게도 이 실험이 끝난 다음에 한 15시간 동안 통잠 자고 나서 원래 상태로 돌아오긴 했습니다. 우와 자니까 또 돌아오는구나. 잠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필수적인 행위라는 걸 정말 랜디 가드너가 몸소 보여준 거죠. 자, 그러면 11일, 264시간이라는 랜디의 기록은 이후에 깨졌을까요? 그걸 누가 어떻게 깼겠냐고. 같은데. 안될 것 같은데요? 이 랜디 가드너 이후로 기네스 세계기록위원회가 이거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이 기록은 아예 중단시켜버려요. 금지시켰구나. 그 인지가 좋구나. 도전이 안 되는구나. 교수님께서 그 생명윤리위원회에 네네. 계시잖아요. 네. 저런 실험을 만일에 강행을 한다 하면은 최대 며칠까지가 리밋이라고 보시죠? 아예 불가요. 아예 불가로. 우리는 자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데 자는 동안 휴식만 취하는 게 아니고 훨씬 더 많은 일을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뇌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변화들이, 특히 생리적인 변화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잘 자면 암기력이 좋아집니다. 진짜요? 이렇게 두 집단으로 나눕니다. 김경일. A그룹, 김경일 B그룹. 100명. 그 다음에 정오에 12시에요. 불러가지고 얼굴이랑 이름이 적혀있는 100개의 쌍을 학습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을 쭉 흐르게 한 다음에 저녁 6시가 되죠. 네. 저녁 6시가 됐을 때 또 새로운 100개 얼굴과 이름쌍을 학습하게 합니다. 네. 자, 근데 A그룹과 B그룹은요,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A그룹은 학습한 다음에 낮잠을 잤고요. B그룹은 그냥 일상적인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시 한번 불러가지고 얼굴이랑 이름이 적혀있는 카드를 이렇게 딱 보여드렸을 때 낮잠을 잔 쪽이 기억력이 20% 정도 높게 나옵니다. 빼놓네. 낮잠도 좋구나. 좋네. 우리 뇌가 뭘 하고 있는지 그냥 봐도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학습하면 이 정보들이 일단 해마라는 곳으로 가거든요. 해마에 저장이 되고, 근데 해마는 임시 저장소예요. 그래서 오래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심피질로 보내야 됩니다. 근데 이 심피질에 가려면 잠을 자야 됩니다. 필수네. 한마디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수면이라는 건 새로 생성된 파일이 있으면 저장 눌러야 되잖아요. 그 저장 단추를 누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잠을 잘 자면 춤이든 운동이든 더 잘하게 됩니다. 진짜요? 능력이 향상된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우사인 볼트 네. 아시죠? 우사인 볼트의 습관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경기가 열리기 전에 낮잠을 자는 거예요. 물론 단순히 그냥 근육의 피로도를 줄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낮잠을 자면 그동안 운동 기술에 대한 기억이 향상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익혔던 기술을 일종의 루틴으로 만들어서 자동적으로 나오게 해야 되거든요. 이걸
수면이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요, 잠은 우리를 창의적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왜 창의적이지? 잠이 창의성. 창의성을 떠올릴 만한 여유가 생기는 건가? 폴 맥카트니가 작곡한 비틀즈의 명곡 네네네. Yesterday 이거 있죠. 네네. 그 다음에 소설 프랑켄슈타인, 트와일라이트 이런 것들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황지효정 씨, 공통점이 뭘까요? 외국인이 만들었어요. 확실하네요. 네. 이 세 작품의 공통점은 뭐냐면 잠에서 깬 직후에 만들었다는 겁니다. 아, 폴 맥카트니 어떻게 했냐면요, 침대에서 일어나는 순간 멜로디가 떠올랐대요. 그래서 바로 피아노로 달려가서 연주했던 게 바로 예스터데이였어요. 맥카트니가 나중에 회고한 걸 들어보면 그건 그냥 그대로 떠올랐어요. 완벽하게. 저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런 회고를 했었거든요. 프랑켄슈타인 작가가 메리 셸리잖아요. 19살 때 쓴 건데 지인들이랑 스위스 여행을 하던 중에 폭풍우 때문에 급하게 별장으로 다 모였습니다. 밖에 계속 비가 오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또 무료하기도 하고 해서 모인 사람들끼리 괴담을 얘기하기 시작했대요. 아, 너무 재밌죠. 너무 재밌죠. 괴담 너무 재밌지. 근데 메리 셸리는 자기 차례가 됐는데 안 떠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나 대신 해주면 안 돼 하고 양보한 다음에 조금 있다 잤는데 악몽을 꿨어요. 악몽에서 깨자마자 쓴 게 프랑켄슈타인. 트와일라이트도 비슷한데요. 작가 스테파니 마이어가 어느 날 한 소녀가 풀밭에서 아름다운 뱀파이어와 이야기를 나누는 꿈을 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뱀파이어가 피를 빨아먹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려는 모습까지 꿈에서 봤고 그걸 최대한 정확하게 글로 적었던 게 트와일라이트입니다. 신기하다. 이걸로 1억 달러 이상 벌었다고. 짜야겠다 진짜. 네, 자는 게 돈 버는 거네. 응. 이런 거 말고도요, 과학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건 1865년에 독일의 화학자 아우구스트 케큘레라는 사람의 일화인데 벤젠의 분자 구조를 알아내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어느 누구도 이걸 알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 고민하다가 이제 잠이 들었죠. 근데 그 잠에서 꿈을 꿨는데 뱀이 자기 꼬리를 삼키는 꿈을 꾼 거예요. 이렇게 또아리를 틀면서. 거기에서 깨자마자 벤젠의 분자 구조가 뱀처럼 꼬리를 이룬 육각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아 진짜? 신기하다. 이 발견 때문에 독일 산업에 엄청나게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쳤고 케큘레는 이후에 귀족 자기까지 받게 됩니다. 잠자야 신분이 상승하네. 잠을 잘 자야 돈 벌고 신분이 상승하네요. 내가 더 잤어야 되는데. 우린 반대로 돈을 벌고 신분을 상승해야 잠을 잘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은 각각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던 거죠. 자기 직전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가 잠을 잤더니 그 꿈을 꾼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하는 궁금증이 드셨을 거예요. 네. 우리가 이렇게 깨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무슨 생각이 떠올랐을 때 동시에 뇌 실행 제어 회로라는 게 같이 활성화되면서 내가 지금 한 생각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평가 시스템이 되는 거죠. 이거는 괜찮은 생각이고 이런 생각 하지 마.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구분해 주는군요. 네, 알려주죠. 그러니까 이 평가 시스템이 계속 작동을 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라도 그게 그냥 묻혀버리는 거예요. 근데 잠을 자는 동안은 이 평가 시스템도 쉽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들이 막 떠오르는 거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제되지 않은 날것의 생각들이 마구마구 떠오르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는 동안 뇌는 이렇게 새롭게 받아들인 정보들 사이에 연결고리들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자유롭게 연상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호작용이 일어나면서 원래 있던 것도 새로운 각도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새로운 생각, 창의적인 생각을 하게 만드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잠에서 일어나니까 기억이 안 나잖아요.
아 진짜 제일 아까워요. 진짜 많아. 그죠? 진짜 많아요. 요거 방법이 있긴 합니다. 와 됐다. 와 됐다. 드디어 인류의 숙제가. 그러니까 이게 방법이 너무 있다고요? 좋은 가사와 멜로디가 꿈에서 여러분들 나왔을 겁니다. 나왔습니다. 눈 뜨자마자 기억 안 났죠? 기억 안 났어요. 자 이제부터 달라질 겁니다. 우리의 수면은 단계가 있거든요. 네. 그 이제 잠을 자기 시작하면 곧 렘 수면이라는 단계로 들어가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일들은 렘 수면 단계에서 일어납니다. 자, 창의적인 생각을 하게 만드는 방법은 깨우는 거라 그랬잖아요. 네네. 실제로 이걸 실험적으로 사용해 봤습니다. 와 이것도 실험했어. 네네. 그게 바로 드림 인큐베이션이라는 방법인데요.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자기 직전에도 그런 생각을 하겠죠. 네. 딱 잠이 들었을 때 렘 수면 단계에 가자마자 확 깨우는 겁니다. 좋은 거 맞죠?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의 그 실행제로 회로에 의해서 검사받지 않은 아이디어들이 마구마구 나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쭉 적어봅니다. 그런 것들 계속 적다 보면 괜찮은 아이디어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창의성 이게 뭘까요? 없던 거를 내놓는 일?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개념이라든지 글이라든지 소리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표현해내는 게 창의성이 아닌가. 보통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창의는 없는 거에서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이런 네.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 렘수면 상태에서 뭔가 이제 내가 창의적인 생각을 뭐 하든지 아니면 깨어나서 내가 했던 생각을 다시 떠올린다든지 그랬을 때 이제 내가 이미 답을 알고 있던 걸 깨달은 것뿐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저는 해왔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하얀 도화지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림을 그려나가는 게 창의다? 그게 아니라 내가 진짜 전문적으로 일하고 있는 분야에 축적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게 뭐냐면 주입식 교육이나 반복 훈련 이런 거는 창의적인 생각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곤 하는데 아니요.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일단 들어가서 뼈대를 구조물을 잘 만들어줘야 그 위에서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